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오늘은 일상생활 지원 10번째 시간이에요. 식품의 위생관리에 대해서 알아보죠. 모든 식품은 유통기한을 확인하도록 한다. 근데 글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굵은 펜으로 겉면에 날짜를 써놓고 보관하시는 게 좋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부패, 변질된 음식은 발견했을 때 대상자나 가족에게 설명한 후 폐기하도록 한다. 그러면 고기가 상한 것을 부패가 되었다라고 해요. 고기가 상하지 않도록 냉동실에 잘 보관하고 냉동 해동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 게 좋겠죠. 부패라는 말은 고기 성분이 상했을 때 쓰는 말이어서 우리가 폐혈증에 걸렸다는 것은 피라는 것은 흐르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단백질 고기, 피가 상한 피가 전신을 도는 병에 걸렸다라는 뜻이죠. 가끔 뉴스에서 보면 시신을 발견했는데 오래되어서 부패의 정도가 심각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고기가 상한 것을 지칭할 때 부패라는 말을 씁니다. 탄수화물이 상한 것을 발효가 되었다라고 하고요. 지방, 기름이 상한 것을 변폐가 되었다라고 해요. 자, 식중독이라는 것은 음식으로 인해서 중독에 빠진 상태를 말하는데 음식으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한다. 그래서 특히 단백질 성분인 고기 같은 거는 냉동식품을 해동했을 때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그러면 식중독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은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식품을 다루기 전과 후에 반드시 손을 씻는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싹싹 씻도록 한다. 세균은 기본적으로 습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녁에 젖은 행주를 그대로 놓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밤사이에 습기를 먹고 세균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뭄에는 살아도 장마에는 못 산다. 가뭄에는 습기가 적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할 근거지가 좁아져요. 그런데 장마가 끝나고 나면 습기가 많죠. 그래서 세균의 입장에서 먹이가 많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에 좋죠. 그래서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전염병이 출몰을 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세균은 단세포예요. 세포의 구조가 단순하죠. 그런데 이 세균은 저마다 단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성향이 다 각각 조금씩 달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습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단 것을 좋아하는 포도상균이 있고요. 짠 것을 좋아하는 호염균이라고 해서 좋아한다, 염기, 소금을 좋아한다 이런 균인데 대표적인 게 비브리오균이에요. 그 다음에 깡통 캔 속에 밀폐된 공간 속에 숨어있는 혐기성 균이라고 해서 우리가 날짜가 지나고 오래된 통조림을 먹었을 때 잘못하면 독소형 식중독인 보툴리누스 식중독에 걸리는데 이것은 보툴리누스는 파상풍 세균의 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으로 들어오는 파상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뇌신경을 마비시켜서 숨을 못 쉬게 해서 한 번에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식중독이에요.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은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상한 계란찜을 발견하더라도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한다. 요양보사 선생님의 포지션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기록하고 문제를 보고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항상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생선과 조개류가 있어요. 생선은 어류라고 하고 조개는 폐류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어폐류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어폐류는 크게 민물에서 나왔는가 짠물에서 나왔는가 나눌 수가 있어요. 민물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불결하게 먹었을 때 잘못하면 간 디스토마를 걸릴 수가 있어요. 민물고기를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 디스토마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생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피를 좋아하고 간에 있으면 우리 몸의 모든 영양분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간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 기생충이에요. 기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지 못하고 숙주를 공격해서 영양분을 빨아먹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빨아먹는 벌레를 뜻해서 벌레 충자를 써서 기생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에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사는 간 디스토마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기생충약을 복용한다면 박멸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기생충약을 복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서 계곡에서 게나 가재, 다슬기 등을 잡아와서 불결하게 요리를 해서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대로 익히지 않고. 그랬을 때는 산소를 좋아하는 기생충이 폐에서 살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무럭무럭 크는 폐 디스토마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역시도 1년에 한 번 정도 기생충약을 먹으면 박멸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다슬기 등을 잡아 오셨을 때는 뜨거운 물에 잘 씻고 그리고 팔팔 끓여서 드시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생선과 조개류 중에서 우리가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이 있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도 세균이 살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세균이 바로 비브리오균이에요. 언제 사냐면 바닷물이 뜨거워졌을 때, 따뜻해졌을 때 그 표면에 비브리오 세균이 떠돌면서 살게 되죠. 그러면 물속에서 이제 물고기를 꺼내죠. 바닷물 속에서. 수중 깊은 곳에 있을 때는 비브리오균이 없었는데 바닷물 표면에 나오면서 몸에 비브리오균이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겨울이 아닌 이상은 바닷물 물고기를 조리할 때는 일단은 맹물로 충분히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브리오는 짭짤한 성분을 좋아하는 호염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맹물에 약하고 열에 약하고 냉동에 약해요. 그러니까 수돗물인 맹물로 충분히 씻고 그리고 냉동하고 또는 팔팔 끓여서 드시면 웬만해서는 비브리오 폐혈증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걸려요. 바다 낚시 가가지고 건진 물고기를 신선하게 먹겠다고 그 자리에서 회를 치는데 맹물로 충분히 씻지 않아가지고 비브리오 균이 한 방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한 방울만 들어가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전신의 피를 충분히 상하게 하는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균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낚시를 가셨을 때는 맹물에 충분히 생선을 씻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조개류는 하루 이상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하면 냉동 보관한다. 이렇게 단백질 성분이 있는 음식들은 냉동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채소, 흙이 묻은 채로 보관하려면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두고 보관하도록 한다. 감자에는 솔란이라는 독소가 있어요. 감자에 싹이 나는 그 눈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조리를 하게 되면 이 솔라닌 때문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가 있어요.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하여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두도록 한다. 고구마는 신문지와 고구마를 층층이 쌓아 올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도록 한다. 토마토는 가능한 끓는 물에 데쳐서 껍질을 벗겨서 냉동 보관하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쓰도록 한다. 우리가 이 야채를 데친다는 것은 매우 좋은 거예요. 심지어 과일을 데쳐도 좋습니다. 특히 어떤 환자에게 좋냐면 신부전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좋아요. 신장은 소변이라는 배설물을 통해서 우리 몸에 찌꺼기를 배설하는 중요한 장기인데 신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신부전 환자는 다른 말로 요독증이라고도 불러요. 이런 환자들은 음식으로 또는 약으로 들어오는 독소를 시원하게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기 때문에 최대한 음식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고 드시는 게 좋아요. 그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데치는 거예요. 그게 과일이든 야채든 데치는 게 좋다. 고기도 삶은 것이 좋다.
그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에서 드시면 덜 해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전 환자에게 병문안을 갈 때 가지고 가면 좋은 음식을 찾아라. 그러면 정답은 통조림이 되겠죠. 육류는 단백질이라서 부패가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동실에 보관하고 한 번 먹을 만큼씩 나누어서 보관하도록 한다. 그리고 육류를 좀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겉면에 기름을 살짝 발라서 보관하도록 한다. 그러면 지방이 보호막이 되어줘서 변질되는 것을 좀 많이 날짜를 좀 뒤로 미룰 수가 있어요. 자, 육류는 단백질 성분이다 보니까 냉동실 중에서도 냉동이 잘 되는 안쪽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한다. 이 달걀은 둥근 부분이 위로,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향하게 놓도록 한다. 이 달걀 표면을 씻어버리면 보호막이 제거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염물질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달걀이 상할 수가 있고, 또 달걀은 가능하면 비벼서 씻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통 안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달걀은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냉장고 안에 있는 불순물을 빨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오렌지나 바나나를 사오면은 냉장고에 바로 넣지 않고 상온에다 놓았다가 농도가 좀 진해지면 그때 먹으면 맛있죠. 이런 과일들을 후숙 과일이라고 해요. 상온에서 숙성돼서 당도가 좋아지는 과일을 말합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닐봉지로 2중, 3중 포장하여 세균의 번식을 막도록 한다. 포도는 신문지에 쌓아서 채소실에 보관하도록 한다. 블루베리는요,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먹을 수가 있어요.